쿠버네티스에서 PV, PVC를 사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프린트 1에서 가볍게 PV와 PVC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파드가 삭제되면 이 컨테이너 안에 파일도 지워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이렇게 PVC와 PV를 만들면 이 PV는 워커노드를 볼륨으로 사용하라는 속성이 있고요. PVC가 파드와 볼륨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곳에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드가 삭제됐다가 다시 만들어져도 파일은 그대로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워커노드를 저장소로 사용하는 방식은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예제는 그냥 PVC와 PV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드리려고 예시를 든 거지, 실제 테스트 용도로도 이 워커노드에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파드의 호스트 패스라는 속성을 사용해도 데이터가 이 워커노드에 저장된다는 결과는 똑같고, 이렇게 쓰는 게 굳이 PVC를 만들지 않아도 돼서 간편하고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PVC와 PV를 공부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첫 번째는 PV를 쓰는 것 자체가 마냥 불편하게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PV, PVC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리소스와 액세스 모드가 있는데 이건 필수값이고요. 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의 양과 모드를 제한하기 위한 기능인데, 현재 이 로컬로 속성을 줬을 경우 이렇게 2기가를 줬더라도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2기가 이상 이 워커노드에서 가용한 용량까지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액세스 모드 역시 리드 라이트 맨이라고 있지만 다른 속성으로 리드 라이트 원스와 리드 온리 매니도 있는데, 이 속성을 변경한다고 해서 정말 한 곳에서만 연결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연결이 되더라도 읽기 모드로만 동작하도록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PV, PVC를 위한 설정들이 있지만 모두 설정대로 동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설정들이 모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해주는 규격일 뿐 모두 볼륨들과 연결된 기능들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PV에는 이렇게 NFS 속성도 있어서 이렇게 NFS 서버를 통해 볼륨과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이 NFS에는 디스크를 제한하는 기능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속성의 용량을 2기가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동작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속성들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만들 때 기본값들이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 정보성의 역할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NFS에는 이 액세스 모드와 같이 여러 곳에서 읽고 쓰거나 한 곳에서 읽고 쓰도록 제한하는 기능, 그리고 읽기 전용 모드로만 사용하는 기능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이 액세스 모드가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쿠버네티스에서 이 PV의 이 속성을 통해서 NFS의 볼륨과 연결을 하는 부분만 구현을 한 거지, NFS의 볼륨을 만들고 또 사용에 대한 권한까지 주는 기능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처음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속성들이 왜 동작을 안 하는 건지, 혹시 내가 뭘 잘못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다음으로 실제 볼륨을 만들고 연결을 하려면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럼 여러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만드는 방식은 PVC에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럼 PV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PVC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리소스 생성 순서의 차이를 보면 지금까지 PV를 먼저 만들고 PVC를 생성해서 연결을 해줬다면, 솔루션 볼륨을 사용할 때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고 PVC에 지정을 하면
PV가 자동 생성되면서 PVC와 연결이 되는 순서가 돼요. 살짝 연결 구조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스토리지 클래스는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결국 사용자는 PVC만 생성을 하고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만 지정을 해주면 돼서 사용법은 더 간편해졌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 클래스 자체에는 속성들이 좀 많고요. 솔루션별로 이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에서 사용되는 볼륨을 사용할 때는 사용법이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다양한 볼륨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봐야 할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쿠버네티스에서 PV와 PVC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볼륨 솔루션들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유즈 케이스를 모른다는 거예요. 파드의 볼륨을 정하고 PV와 PVC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이 볼륨들이 어디서 어떤 케이스로 사용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프라와 볼륨을 모르는 사람이 쿠버네티스에서 PV와 PVC를 통해서 이걸 접하게 됐을 때 이렇게 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좋은 선임을 만나거나 내가 들어간 프로젝트에 이미 좋은 유즈 케이스로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건데 대체로 이런 구조로 학습과 실무를 경험하면서 오랜 시간 걸쳐서 실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볼륨에서는 실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알면 시행착오 없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유즈 케이스들을 바로 학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 진행하게 될 학습 순서는 먼저 필요한 인프라 개념을 공부하고요. 다음으로 쿠버네티스에서 구축되는 볼륨 환경들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자주 사용되는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즈 케이스들을 실습해 보면서 유즈 케이스에서 사용되는 PV와 PVC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속성 사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을 잘 들으시고 실습까지 모두 해보신 다음에 이 정리한 내용을 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누구보다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게 될 거니까 다음 수업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